나름 뭐 상권도 있으면서 땅값이 비교적 조금 약간 저평가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죠. 또는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강남. 그런데 가면 평당 1억은 기본이잖아요.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갈 것 같고, 현재 여기 임대료가 한 땅값 대비해서는 임대료가 굉장히 센 거고. 근데 사실 이런 지역이 오히려 너무 입지가 좋고 땅값이 좋은 상급지보다 서울의 중급지가 임대 수익이 더 좋다.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마신입니다.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비가 오면 임장 컨텐츠를 촬영하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가 유튜브 재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즘 찍을 게 없어서 빨리 찍어야 되고, 아무튼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되니까. 여기는 어디죠? 저희가 여기를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임장 컨텐츠로 다뤘던 행정구역인데, 여기는 중구 신당동입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데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2호선 신당역 주변이고요. 사실 저희가 있는 곳은 그보다 조금 남측에 위치한 3호선 약수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지금 약수역 지금 3번 출구 앞에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3호선, 6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3호선 따라 쭉 내려가면 옥수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건너가면 바로 압구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옥수역에서 옥수수 먹고, 약수역에서 약수 먹고, 야, 그새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청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면 충무로 갔어요. 김밥 먹으면 된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6호선, 3호선 두 개가 떠올렸을건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3호선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6호선은 서울의 주요 지역은 안 지나가지만 사실 은평구, 마포, 신용산부터 해서 페른까지 주요 주거 지역을 다 지나가요. 그렇죠. 한강의 이북 지역을 가로로 지나가는. 그래서 6호선도 사실 생각보다 쾌적하고 나름 괜찮은 호선이라서 사실 여기가 전철 교통 입지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강남에 오피스가 많잖아요. 근데 전철 타고 한두 정거장이면 또 바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는 뭐 우리 광장시장이나 무슨 시장이지? 뭐 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동대문이라든지 청계천을 낀 상업지에 있는 전통 유통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소매 상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오피스, 통사옥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여서 저희가 한번 오랜만에 찾아와 봤습니다. 나름 뭐 상권도 있으면서 땅값이 비교적 조금 약간 저평가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죠. 이제 여기서 시세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서울에 일반적인 주택가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평당 2, 3천만 원 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주거지역, 골목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면은 이면에서 한 3, 4천만 원대의 물건을 볼 수는 있고요. 조금 비싸다, 정말 필지가 괜찮다라고 해도 한 5천만 원대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2, 3천인데 지금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입지 대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쪽으로 가서 아까 청계천 인근의 그런 오래된 상업지들, 중구 한복판, 또는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강남. 그런데 가면 평당 1억은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 대비 저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조금 뭐 눈여겨보는 뭐 일부 유튜버분들이 채널에서 소개도 했었고, 저희도 사실 뭐 이 지역을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뭐 임장 갈 데가 없어서 와봤어요 한번. 아니, 실제로 현장이 좀 많기는 해요. 현장이 많은 게 첫 번째고, 제가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길 건너편 코너 대각선 부분이 다산 성곽길이 있는 블럭이에요. 그쪽에 이효리 씨가 건물을 매입했다, 공효진 씨가 거주를 한다 하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떴던 동네기도 하고, 메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갈 것 같고 기회가 있을 만한 지역이라서 한번 찾아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은 대로변이랑 요 역을 끼고는 준주거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건물들이 낮죠. 그래서 딱 비교해서 보시면 이 건물이 더 돋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준주거 지역에 가장 최근에 약수역 바로 앞에서 개발을 한 사례인데요. 보면은 층수가 8층까지인데 아무래도 준주거 지역이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을 안 받아서 더 높아 보이죠. 대표님은 딱 이제 이런 건물 보시면 요새 우리가 임차 업종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임차 업종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층고가 높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면적은 최소화하면서 일단은 높이는 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층고가 높았을 때 주는 그 공간감에 대한 이점이 있잖아요. 그 메리트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임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역 바로 앞에 대로변에, 저도 지금 평일 오전인데 유동인구도 꽤 있죠. 이런 곳은 대부분 1층은 F&B, 뭐 리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상층부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업종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의원, 그렇죠. 병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입지에 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메디컬로 개발을 하길 희망하시고, 실제로 이 건물은 전층
1층 빼고는 메디컬로 임차를 잘 맞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뒤에 있는 건물은 약수역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고 땅이 준주거예요. 준주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1조사선 제한이 없이 똑바로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준주거에 신축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임대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역세권 주변에 봤을 때 특히 여기 뒤에 보면 아파트도 많고 해가지고 배우 수요도 많고, 잠깐 있어봤는데 약간 노인분들도 많이 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 같아서 꼭 신축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보이는 구축 건물에 보면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에 70억, 평당 6,100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준주거인데 역세권인데 이 정도면 사실 괜찮게 매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준주거 지역의 이 대로변 라인은 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 평당 1억을 찍었어요. 어쨌든 8년 전에 사셨으니까 잘 매입을 하셨고, 현재 여기 임대료가 NI 기준으로 대략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땅값 대비해서는 임대료가 굉장히 센 거고, 반대로 보면은 대로변 치고는 역 바로 앞인 거 치고는 임대료가 약한 거고. 근데 사실 요런 지역이 임대 수익률만 보면 더 좋잖아요. 오히려 너무 입지가 좋고 땅값이 좋은 상급지보다 약간 서울의 중급지가 임대 수익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딱 고른 타깃이 아닐까.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여기도 사실은 약간 준 강남권이긴 한데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오히려 원가가 확 저렴한데, 근데 의원이 들어올 만한, 그러니까 뱀 머리만 공략한다 이거죠. 맞아요. 네, 가보시죠. 어쨌든 대표님, 저는 이 첫 번째 사례로 딱 했는데 이 건물을 보면서 딱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돌, 직각, 심플, 모던. 돌과 유리의 조합이죠. 그렇죠. 바로 옆 건물이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아침인데 아직 약간 머리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역 설명할 때는 굉장히 컨디션 좋으셨잖아요. 약간 이제 좀 굳었나 봐. 어제 또 강의를 11시까지 하시고. 그렇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옆에 거는 바로 그냥 업무시설이나 근생이었는데, 사실 여기는 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웬만한 오피스 수요가 강한 지역이 아니면 주거를 섞어야만 상층부 임대를 좀 안정적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사례는 땅이 대로변 치곤 비교적 작은 편이었어요. 100평.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쳐서 개발하는 거라 땅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고 상층부를 전부 오피스로 쓰기보다는 일부 주거형 상품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신당역 인근에 임장 컨텐츠를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개발된 게 이제 건물 용적률을 먹기 위해서 높게 올렸을 때 상층부를 어떤 컨텐츠로 채울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것도 같은 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부터는 일반 상업지 다 오피스텔, 이것도 오피스텔. 그러니까 일단 역세권 상업지면 일단 오피스텔 짓고 보는구나, 그지? 대형 평수인데 상업지면 일단 용적률이 600%에서 800%인데 그러면 못해도 한 10층에서 20층이 되거든. 강남이나 이런 테헤란로는 10층, 20층짜리 사옥을 지어도 거기 기업들이 들어오죠. 근데 신당이면 아무리 상권이 좋고 해도 거기 업무 시설이 싹 다 들어서기는 사실 쉽지 않지. 주변에 보시면은 대로변에 높게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좀 안 됐거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발을 해서 높게 올려봐야 위에를 뭘로 채울지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 또 개발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래서 요 라인이 어쨌든 신당동부터 해서 점점 오피스 수요라든지 이런 개발 압력이 계속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부 여기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사실 여기 오른쪽 앞에만 봐도 또 신축 건물이 최근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게 진짜 내 건데? 진짜 예, 대표님, 노란 라임스톤. 커튼홀과 노란색 라임스톤. 이게 준공난 지 한 몇 달 됐는데 아직은 좀 공실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방금 그 오피스텔 개발 사례를 봤듯이 적절히 섞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도 땅이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요 바로 뒷건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대비해서 건축물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봐도 공사비를 많이 투여를 안 하는 것 약간 느껴지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디자인적인 기교, 기술을 많이 부리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처음에 소개했던 그 건물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주택이니까 깍두기가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그 청담 1번지의 그 디아드 건물 있잖아요. 결국 깍두기가 됐듯이 그게 효율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깍두기라고 하면은 결국 컨트롤 C, VVV를 한 걸 얘기한 건데, 효율이 좋을수록 공사비가 낮아지니까 결국 여기서는 디자인보다는 약간 효율을 더 중요시해서 원가는 낮추고 땅값도 입지 대비는 낮으니까. 디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제 가끔 수강생분들 중에 작은 건물을 지으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디자인을 포기하고 무조건 땅 한 평, 뭐 방 하나라도 더 찾는 게 이득인데, 이제 막상 본인 건물을 짓다 보면 욕심이 나긴 하거든요. 조금 더 예쁘게 짓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역이라든지 결국 내가 목표하는 바, 이게 임대 수익형이냐 뭐 차익형이냐, 그리고 그 디자인이 정말 임대료 상승, 매각가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서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뒷건물은 똑같이 용도 지역은 준주거예요. 우리 너가 춤추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침을 튀지? 비가 지금 좀 날립니다. 예, 미스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 지역이고 대로변은 아니지만 바로 첫 번째 들어온 필지에 개발을 했는데, 얘는 이제 제가 매물 현황을 보니까 공실이 한 개층밖에 없긴 해요. 이면이어도 오피스 수요가 있다. 특히 한 층당 뭐 30평, 40평대 소형 사무실은요. 뒤에 있는 건물은 여러분 그 준주거 지역인데 땅이 59평입니다. 사실 59평이면 준주거면 땅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2020년 9월에 거의 한 30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당 5,050만 원. 그러니까 준주거인데 역세권이고 5천만 원이면 사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022년에 이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9층 그리고 올 근생 건물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임대료는 한 10만 원 초반에 맞춰진 것 같고, 연면적이 208평이네요. 208평이니까 사실 건물은 높아 보이나 땅이 작기 때문에 한 층당 면적이 좀 좁아서 다 합쳐봐야 사실 200평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차 대수는 5대로 끊겨서 주차는 뭐 기계식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 1층에 자주식으로 다 풀어서 1층 필로티에 지하가 있고 2층부터 뭐 이렇게 근생 이렇게 해서 한 일반적인 건물인데, 사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막 그렇게 기교를 부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발코니만 다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생에는 뭐 발코니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생도 발코니를 빼면 사실 우리 그냥 주택에서 쓰듯이 동남아의 약간 베란다 느낌처럼 테라스 느낌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업무 공간으로 잘 쓸 수 있고 가성비 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강남만큼 집가 상승이 좋거나 되게 상급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개발을 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사업성 관점에서 좀 보면은 땅값이 5천만 원이었죠. 근데 임대료가 11만 원 정도 받아요, 여기가. 우리가 강남에서는 땅값이 거의 1억인데 NOC가 10만 원 중반 받기도 지금 시장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 땅값 비싼 거 대비 임대료가 그 같은 비율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임대 수익률은 강남보다 훨씬 좋은 거죠. 올 근생 건물이면서, 오피스 건물이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투자 목적이나 내 투자금에 맞게 그 스펙트럼을 찾는 게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결이 우리가 상암에 임장했을 때, 상암은 약간 그 지역만의 방송이나 IT 업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암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입지는 좋으면서도 거기는 약간 상가주택하기 좋았다, 가성비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근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가보시죠.